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데 와서 이제 공연해 드리는 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평 군수님이 이제 하고 보건소장님도 오셨나요? 네, 나왔습니다. 어디 계시나? 보건소장님하고 누가 하실지 모르는데 가평군의 치매 그 자살률을 낮추게 된 그 핵심적인 사업이 뭔지를 한번 누가 소장님 소장님 한번 해주세요. 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가평군은 2010년에 그 10만 명당 60.5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는 29.8명으로 경기도의 그 평균 수치로서 한 17위 정도가 되었고, 2012년도에는 비공식 집계이지만은 10만 명당 19명으로서 아주 급격하게 환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했던 그 사업들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2010년도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 지시를 하셨고, 저희 보건소도 이에 맞춰서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이제 조례 제정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는 저희 가평군 관내에 있는 34개 단체, 즉 그 경찰서, 소방서, 또 의료단체, 일반 사회단체를 쭉 망라한 34개 단체와 MOU를 협약을 해서 존중 문화 그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또 연말에는 각 기관 단체와 모든 분들 그 모시고 250여 명을 모시고 연말에는 그 생명사랑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분위기와 더불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추진했던 그 내용들은 그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 그 내용보다 더 뛰어넘어서 아동 정서 행동 검사나 이런 부분들 그 1사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가평군 관내 같은 경우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자살 위험자들에 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실제적인 그 인지 프로그램, 사례 관리 등 이렇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자에 대한 그 한 40명 정도를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예로서 연말에는 우리 군수님께 그러한 그 자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전화가 왔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그 추적을 해서 소방서와 경찰과 협력을 해서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그 약을 먹고 실신에 있는 그 상태를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구출을 해서 지금은 잘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가평군에서 이러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이런 모든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런 위기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러한 자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뿌리 교육을 위해서 그 어린이집 38곳과 저희 가평군과 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들에게 생명 존중 교육을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그 가평군의 자살률을 급격히 낮추는 그 모범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잘 하셨는데 핵심이 뭐냐? 막 참 늘어나요. 아까 우리 복지부장 너무 많거든요. 많이 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은 주민지원실,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 읍면장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편안하게 해드리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민지원실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르신들, 특히 독거노인 중심으로 해서 만나서 그분들 어려운 점들을 경청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런 어려운 점들, 노인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들이 특히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사실은 자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입에 담기가 좀 불편하지만 이 자리가 그런 걸 실제로 논의하는 자리니까 어느 분들이 자살을 기도를 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탐지해내는 게 우선 자살을 예방하는
기초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직접 그런 고위험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뵙는다. 예, 실제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실제로 이 행정력이 그만큼 됩니까? 저희 가평군에 제가 다니면서도 저분은 좀 뵌 지가 잘 못 뵌 것 같다 싶으면 가평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든지 또 아니면은 이웃의 포천이나 홍천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은 저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계시죠. 전체 주민수가 6만 2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장은 총 몇 분이시요? 6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있고 읍면에 또 주민지원 담당이 있고 그래서 가평군의 노인분들이 한 11,000분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그런 신상은 상당히 비교적 많이 파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또 방문 보건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또 그분들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20분 되시던가요? 방문 보건사 15분? 지금 11명, 11명. 11명. 올해 좀 더 늘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올해 좀 더 늘린다고 하지 않았나? 예, 앞으로 이제 계획은 현재까지는 11명. 11명. 그러니까- 11분. 예. 그러니까 이제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읍면동장이나 방문 서비스 하는 분이나 누구라도 좋지만 공무원 또는 뭐 관련되는 단체 누구든지 직접 그분들을 찾아뵙고 계속 말씀을 듣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좋지. 그래서 우리 저 유영철 과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우리 가평이 특별히 내가 보니 아까 아주 기록적이요. 53.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8.8이니까 약 3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불과 한 2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거든. 이게 가능하냐? 그 가평군에서 그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 자살 시도자들을 먼저 다 그 면장님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또 간호사들이 그걸 등록 관리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자살 시도자 재발만 막아도 사실은 10% 이상은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67%로 이상을 줄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그 지역 자체가 네트워크가 지역 자체가 요 자살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 협력 체계만 구축되고 모든 게 첫 번째 아젠다로만 선정이 돼서 모든 노력을 거기 해 나간다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저희도 가평의 모델로 지금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른 데는 이렇게 줄어든 데가 없죠? 없습니다. 그럼 가평이 다른 시군과 연천, 양평, 여주, 뭐 동두천 이런 데보다도 다른 정책이 뭐냐예요. 그걸 뽑아서 그걸 확대해 나가요. 60세 노인, 65세 이상 노인 11,000명에 대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500명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다 그 5가지에 대한 기초적인 그 정신건강 설문제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자들을 집중 관리한 게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딴 데는 그런 걸 안 해네? 예, 이게 차별화가 되네? 그만큼 이제 그 전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군의 그 행정력의 의지라고 봐집니다. 그 군에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잘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데도 하게 하려면 오늘 그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또 딴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지 말고. 아니 우리 도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 보고의 핵심도 가평이 이러이러해서 이만큼 줄였는데 그 핵심적인 요인은 이 군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도와드리는 무엇이 이거를 딱 써야지. 그리고 이거를 확산하자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내가 자꾸 모르니까 나오는 건데 이게 분명치 않거든요. 그게 아직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예, 지금 방금 설명 예. 이 단체장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과 단체장의 의지와 34개 기관 단체의 조직적인 노력과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적극 대책을 시행하니까 됐다. 핵심은 단체장의 의지, 두 번째로 각 단체의 협력,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써야 되잖아. 아니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각국의 아니, 너무 사례에서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영국에서의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걸 써. 수십 가지를 써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요것만 그렇다면 이거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예를 들어 가평 군수님 의지 다른 단체장님한테 의지를 드릴 수 있거든. 전문가 찾아가서 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 살립시다. 의지를 가지게 할 수 있지. 뭐 이진용 군수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뭐 연천 군수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성공 사례를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사람 살려보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 예를 들면 한 단체장이 한 명만 살려도 그게 얼마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3분의 1로 떨어뜨렸는데 아니냐.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 한 해에 이제 그 가평 국민 전체가 그 국민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만 명당 자살률 자체가 한 명만이 더 자살하고 아니고에 따라서 큰 통계상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아니지. 그만큼 가평군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더 노력을 한 거고. 그 설명이 틀렸어요. 지금 가평보다 인구가 더 적은 데가 연천이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행정력도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지금 여주, 동두천, 뭐 그런 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 인구가 적은데요. 그래서 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우리가 김현수 센터장님 보실 때는 뭡니까? 가평이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제가 행정을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줄이는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처음이거든요. 가능하냐? 네, 그 지사님 말씀처럼요. 첫 번째 그 영국이 성공한 사례는 지자체 장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지사님이 시장님, 군수님 모이셔서 우리 몇 % 줄입시다라고 각 시군구마다 그 줄이기 위한 목표를 정하는 강력한 의지,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포함한 그 만남, 어찌됐든 그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체계를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시민사회 단체가 모두 이 사람을 살리자는 그 자살을 줄이자는 협약,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자살자 수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가평군은 그걸 아주 그 핵심을 잘 실행한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딴 특별한 건 없다. 네. 그렇다 따지면 우리 경기도도 내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얼마나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까? 근데 뭐 안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안 되는 거는 나는 의지는 확고하거든요. 내가 이 경기도에도 정신보건센터부터 네.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집중적으로 하자고 해서 정책을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육칠 과정 답변 나는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특별히 안 한 게 뭐냐. 내가 이진용 군수보다 이 의지를 적게 가진 게 뭐냐. 아니 지사님 의지는 계속해서 많이 표현됐고. 아니 그 그만큼 이야기 이해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 내가 이 가평이 예. 높다 이래가지고 좀 줄이자 이래가지고 이군수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진용 군수님 하는 건 되는데 나도 단체장인데 내가 더 몇 년 전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안 되는 이유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지사님 제가 답변 올리면요. 네. 사실은 경기도의 정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거니까 지사님의 의지가 가평군에서 가장 잘 발현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왜 차이가 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내가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이제 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본 만들어서 저희 사업을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되고 시장 군수님한테 보고되고 어떤 시군은 또 가평은 그만큼 자살률이 높았기 때문에 또 군수님께서 연천이 더 높았죠. 하도 연천 가평 높은 데서는 어느 정도 그 맞추어서 열심히 하신 시군이 있고 또 계획이 시달렸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 성과를 못 낸 시군이 있고 이제 앞에 가평의 성과를 전체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타 시군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사실은 그 최민성 부군수가 이 자살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로 이걸 특별히 관리를 했어요. 얘기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7월 달에 부군수로 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자살 문제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좀 틀리게 하는 거는 물론 보건소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고위험군, 거기는 전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다못해 우리 그 검침원까지도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들이나 모든 부서가 첫 번째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은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것. 두 번째,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 주민지원실이나 모든 접촉하는 민원부서나 우리 그 지금 얘기하는 그 거기 그 저 방문보건사 앞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노인이든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그 자살의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면 전문가한테 넘기고 총괄적인 부서는 그래서 기획실로 해라 그랬어요. 그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모든 그러니까 세금을 걷던 어떠한 모든 부서가 이 문제는 자살 문제는 어떠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세 번째 단계로다간 모든 군민들이 다 같이 합심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게 최종적으로 첫 번째는 보건소, 두 번째는 대민 접촉하는 그런 부서들, 세 번째는 모든 군민들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딱딱 들여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내려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이거를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면은 자살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지. 이 통계를 제가 보니까 가평이 지금 만약 18.8 작년에 이제 잠정직경에 18.8까지 내려왔다면 과천하고 의왕을 빼고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등이 됐어요. 글쎄요, 저 통계는 굉장히 좋아요. 원래 제일 자살이 많던 데가 예. 2년 만에 최고로 우수한 군이 됐단 말이에요. 가장 사람이 이제 안 돌아가시는 자살 안 하는 지역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역할이 좀 컸고요. 그리고 점점 좀 따뜻하게 이렇게. 아니, 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중앙센터장도 와 계시고 경기도 센터장이 와 계시는데 치매센터 다 와 계시잖아요. 이 정도로 성공한 행정 사례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내가 행정을 한 중에는 최고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고하는 보면 이게 주목이 안 돼 있어.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이게 핵심적으로 이거를 다 해가지고 이 사례를 우리가 확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이 여러분들 하시는 요 센터장님 하시는 말씀대로가 사실이고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또 사실이겠지. 예, 통계는 뭐 그거는 사실입니다. 자살에 대한 문제, 자살에 대한 통계가 그게 틀릴 리는 없겠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가평 사례를 좀 더 체계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뛰었던가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다른 자살률이 높은 지역보다 여기 보면 지금 높은 데가 작년까지로 본다면 연천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양평, 여주, 양평, 안성, 포천 이런 데가 높거든요. 이런 데부터 집중적으로 이 가평 사례를 확산을 시키자면 진짜 사실이라면 저희도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이 예. 시책이 예, 말씀하시죠. 예. 마이크를 좀 드리지. 누구신지 말씀하시죠. 저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 실버 아파트 경로당 노인 회장입니다. 성함이 네, 고성님입니다. 예, 고성님 네. 선생님. 네. 저희가 가장 일선에서 노인이기 때문에 그 피부로 닿는 그 자살 예방 이만큼 줄여졌다는 피부로 닿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여기 참 경기도 이 가평에 와서 노인으로서 참 그 복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진 기관들이 협조해 준 데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참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이 노인네들 첫째 이 의료비를 저 가평이 6만 인구가 된 데서 노인들이 12,000이 돼서 19%나 됩니다. 노인들이. 그런데 여기에 실버 아파트를 정부에서 LH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줘서 지금 휴먼시아 그 아파트가 노인 살기가 대단히 아주 편리하고 정말 행복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그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그 의료비를 약을 그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이 군에서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정말 증가돼서 행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노인 65세 이상을 다 약값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 노인들 홀로 홀대받지 않도록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러한 면도 관심을 두시고 한 게 제가 제일 첫째로 이렇게 실버 아파트를 편안하게 노인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이 경기도의 여기 저 가평의 시범 아파트가 이게 한 채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일조로 생각되고 또 이렇게 여러 그 군수님 이하 여러 이제 기관에서 다분히 친절하다는 거, 어디를 가든지 친절해 주신 대로 이렇게 홀대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아마 또 한 일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그다음 우리 어르신 말씀하시죠. 예. 어르신 성함이 뭐죠? 예. 네, 청평에 사는 이원문이라고 합니다. 이원문 선생님. 예, 예.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자살을 갖다가 줄이게 된 것은 저는 군수님의 지침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이 자살이라는 건 대화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군 자체에서는 꼭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씩 꼭 노인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찾아와서 꼭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이 타 시도나 군 자체에서 우리 가평군을 갖다 올리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는 쪽마다도 꼭 우리가 이건 개인이 와서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군수님이 꼭 일부러 찾아가서 어디 불편한 거나 모든 정의적인 의견을 갖다 물어보고선 그런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가평군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 자체는 꼭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문 선생님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이 자살 사업, 방지 사업 할 때부터 그걸 중요하다고 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군수님도 저한테 요약해 주신 거 보면 독거노인 돌봄 사업, 거동불편 노인 돌봄 사업, 생명보듬이 사업, 자살 예방 상담사 배치 운영, 그다음에 안부 확인, 방문 보건사 제도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우리 이거는 유영철 과장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딴 데도 다 하잖아요. 예. 차이가 없어요. 다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화가 중요해. 이거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가평만이 이렇게 줄어드느냐 하는 거는 딴 데는 하고 있다면서 잘 안 해서 그런지 그 말씀 여기는 너무 잘해서 그런지 뭐냐 이거. 이거 보건소가 갖고 있는 저희가 시달되는 걸 이제 각 보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사실 이 사업 자체는 보건소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군 전체가 시군이 다 같이 모든 행정력을 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만큼 크게 시장 군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못 하느냐 그 차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평의 자살 통계도 지금 원치 자살자 수가 이렇게 분자 수가 작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에는 조금 낮았고 올해 잠정직계 이제 12년도 통계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한 최근 5년간을 저희가 묶어서 보지 원치 모수가 작기 때문에 괜히 한 번 지금 너무 크게 했다고 나와서 그 다음 년도 또 만약 크게 나오면 또 조심스럽게 예를 들면은 2006년도에는 또 18.5명으로 줄어든 적도 한 번도 있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5년간을 묶어서 보통 통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 모수가 적기는 과천도 적어요. 예. 의왕도 적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들여다봐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 군수님이 느끼시는 거나 또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나 이게 대화와 돌봄, 방문, 전화 이런 여러 가지가 효과가 있다는 건 그 우리 전문 의사 선생님들 보실 때도 사실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전문 선생님들 다 정신과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다 같은 생각이죠?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제도는 우리가 다 이거 적어주신 보면 다 좋은 건데 다 하자 그래 놓고 안 하는데 하고 하는데 차이인지 뭐 어떤지 이거를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자살자 줄이자. 우리 어르신 말씀하시죠. 예. 가평 어르신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도 들고 하시고 최고입니다. 예, 성함이 저는 성함이 북면 화학일리 사는 김광중입니다. 김광중 선생님. 네. 예, 저는 산중에서 홀로 있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관에서 매주 오셔서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어디 부족한 데가 없느냐 물어보고요. 또 가시고 나서는 전화로 저거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미끄러운데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게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뭐 정말 좋은 말씀. 예, 우리 어르신 또 한 성함이 예, 청평 사는 청평 팔리 민선규입니다. 누구예요? 이 민선규요. 민생교 선생님. 네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독거노인 돌봄을 해요. 예, 어르신이 그 민성규 선생님이 딴 어른을 돌봐주시는. 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네. 20만 원을 받는데요. 네. 그 노인네가 병원을 어디 먼 데로 가실 땐 택시를 불러서 가시는데 제가 돈을 주고 한 서너 번 가면은 상천까지 택시가 왔다 갔다 하면요. 한 3만 원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제가 내는지 근데 그분한테는 내래서를 못 하죠. 급해서 병원에 가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고 또 딴 분들도 마석으로 또 모시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나 하고 그걸 여쭤보라. 권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권수님이 택시비 좀 드려요. 권수님이 전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사님 무한 돌봄 서비스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정도 어려움 없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는 분 있잖아요. 그 우리 민 선생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한테 이야기하면 그거 다 해드리도록 그래 해놓고. 그래서 좀 제가 예. 작년에 3년을 그분을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예. 문제는 그 해결돼서 예. 그만하시고. 군수실로 전화 주세요. 딴 것도 바로 해드릴게요. 그거로 저는 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또요. 우리 선생님. 저는 상면에 사는 박행수입니다. 저는 박행수. 박영수 선생님. 예. 같은 경우시네. 그죠? 우리 예. 민생 선생님과 같이 저는 돌보시네. 생명사랑교육단에서 예. 자살 예방 그걸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명사랑교육단에서는 주 1회 사례토의 및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교육을 받고 자기네들이 돌본 어르신들 중에서 서로 토의를 해가지고 이 어르신한테는 어떤 게 더 필요하겠든지 이런 거를 사례 토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상면, 하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그래 놓으니까 그쪽에서는 저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렇게 저렇게 방문할 수가 있지만은 차가 없는 분들이 방문하기에는 지역이 너무 넓은 그 경우가 있고 뭐 전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좋은 말씀만 하시니까 저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은 저희가 돌보시는 어르신이 8분 계신데 그 중에 4분이 가평으로 이사 온 지 한 20여 년이 넘는데도 이웃하고 잘 어울리질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찾아가서 보면은 그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웃분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뭐 상황도 많지만은 이웃분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부분들이 아마 이 읍내하고는 틀리게 그 시골의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그 자살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을 찾아갑니다. 잘 모르니까. 이장님들 찾아가서 이리에 혼자 계신 분, 뭐 우리가 돌봐 주실 분이 있냐고 여쭤보면은 하나같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뭐 도민 안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에 모여서 우울 검사나 이렇게 같이 해서 보면은 위험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각 이장님들 방문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소개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고쳐줬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 부분에 답변 드리면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기 어려우시면 면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주민지원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협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네. 예. 우리 회장님. 가평군 노인의 지회장입니다. 송정우입니다. 제가 자살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대한노인의 중앙회에서 행복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행복위원회. 그것이 지난 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위원회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노인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남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에서 1박 2일 그 행복 전도사 교육을 했습니다. 그 행복 전도사는 나오면은 경로당이나 노인들을 만나면은 행복하지 못해서 자살을 하니까 행복이 뭐냐? 예?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자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은 25명이 행복 전도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가평군 노인을 위해서 자살 예방 활동을 하고 또 저도 이제 어떤 모임이나 경로당 방문할 때마다 그 노인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행복이 돈이 많아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런 것도 주지를 지키고 돈이 없어도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삽니다. 잘 사는데도 행복 지수가 100위가 넘는데요.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 노인회에서도 그 자살에 대한 그 자살 예방에 대한 활동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